박나래 씨 사태, 오늘도 새로운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나래 씨 자택에 대해서 소속사가 갑자기 49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을 잡았는데 오늘 그 정확한 이유가 확인됐습니다. 여기 계신 안진용 기자님이 단독 취재한 내용이에요. 안 기자님, 혹시 매니저들의 폭로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었나 이런 의혹들도 있었는데 결과가 정확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의혹들 때문에 갑작스럽게 무려 49억 원을 근저당 설정한 거에 대해서 법인 자금 조달 차원이다. 또는 개인과 법인 간 금전 관계 때문이다. 혹은 향후 닥칠 위자료 이런 위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맞아요.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었죠. 관련된 내용을 박나래 측에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바로 이 집을 사는 데 돈을 썼다는 겁니다. 자기 집 사는데 돈 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나래 씨는 2021년 4년 전 이 이태원 집을 약 55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미 하나은행에 11억 원 정도의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랬죠.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49억이 설정이 됐는데 통상적으로 근저당 설정할 때 110%를 한다는 걸 놓고 봤을 때 은행에서는 10억 그리고 이 법인으로부터는 45억 합치면 55억이죠. 정확히 이 주택 자금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이렇게 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왜 이 시점일지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12월 3일 공교롭게도 많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근저당 설정을 했던 12월 3일은 이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를 상대로 해서 문제를 제기한 그 날짜와 동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들의 어떤 이런 부동산 가처분 신청에 대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법인 자금 조달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연관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놨는데 향후 이 내용이 파악되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무려 45억 정도를 법인으로 빌린 게 뒤늦게 알려졌을 경우 이 부분이 곧바로 증빙되지 않으면 또 다른 논란에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 근저당 설정을 해놓았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잠깐만요, 안 기자님. 그러니까 저 소속사 지금 49억 7천만 원의 이 근저당을 잡았던 저 소속사는 대표가 박나래 씨의 어머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저 집을 4년 전에 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4년이 지나서 심지어 매니저들이 가압류 신청을 한 뒤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답니까?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누가 보더라도 4년의 시차를 두고 하필 그 시기에 근저당을 설정한 거는 무언가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다 관련해가지고서는 전부 다 차용증을 써놨고 매달 차용증. 이자를 주고 있었다. 즉 법인 자금을 임의로 뺀 게 아니라 이 법인에 대해서 차용증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돈을 빌렸고 관련된 이자와 원금도 소액씩 갚고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그대로 해오던 대로 계속 해오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4년 만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 박나래 씨 측에서 하는 얘기는 근저당 설정이 제도적 장치로 더 확실하게 이걸 증빙하기 때문에 해놨다고 하는데 그걸 알았다면 4년 전에 했어야 되는데 왜 지금 했는지가 궁금해하거든요.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12월 3일입니다. 그 근저당이 설정된 날이죠. 그날 전 매니저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넣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렇게 45억 원을 추가로 빌렸다는 내용이 뒤늦게 알려질 경우 이런 부분이 또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런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먼저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게 12월 3일 날 이게 공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 변호사로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러니까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4년 전에는 뭐 근저당 잡지 않았다. 박나래는 뭐 이렇게 원금 역시 갚고 있었다. 증명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만 그럼 지금 4년 지나서 다시 근저당을 잡은 이유가 뭐냐 하니까 더 확실한 방법이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분만 한번 봐야 할 부분이 이제 예. 1인 회사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 회사는 이제 박나래 씨가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회사가 지금 박나래 씨고 이 회사고 사실은 구분을 해야 돼요. 집을 구입하는데 왜 대출을 해주죠? 그러면 45억 대출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이 회사의 1인 회사에 여유 자금이 얼마 있었냐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여유 자금이 얼마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 여유 자금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0억 있다랄지 그러면 거의 전액을 털어갖고 대출을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에 어떤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느 회사가 그렇게 대출을 해주겠어요. 그건 1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뭐냐면
지금 근저당 설정을 해놓긴 했는데 법인 자금을 45억을 4년 빌릴 당시에 차용증을 썼다고 하는데 그때 정말 차용증을 썼는가를 한번 봐야죠. 차용증을 오히려 소급해서 쓸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회피하기 위해서 차용증 쓰고 전에 빌렸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도 없이 하다가 이거 가만히 보니까 가압류 들었단 말이에요. 네. 잘못하면 이 부동산 빼앗길 수도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근저당 설정을 한 거로 볼 수도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네. 그러면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뭐 정당하게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채권자인 매니저들의 어떤 집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행위와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금 매니저들이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돈을 받을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해치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박나래 씨의 어느 행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소송에서 물어줘야 할 돈이 있다고 한다면 네. 물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재산을 이게 뭐 유법이 됐든 아니긴 됐던 근저당을 설정해서 빼돌리는 방식을 취하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응도 잘못하고 있는데 또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박나래 씨의 어떤 회생 가능성은 거의 없다. 연예로 복귀해서 다시 어떤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스스로 굉장히 지금 없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또 개인적인 의견이 있는데 정의연 부회장님 근데 이 매니저들이 이 집에다 건 가압류 금액이 1억이에요, 1억. 이 집이 지금 뭐 수십억짜리 아닙니까? 그래서 뭐 매니저들이 가압류 건다고 해가지고 집이 날아갈 일도 없는데 그런데 4년 동안 근저당 잡지 않고 있다가 매니저들이 가압류 걸자 지금 했다. 그래서 이제 김광선 변호사님도 그 1억도 안 주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 속보가 하나 나왔어요. 법원에서 한 사흘 전쯤에 매니저 측에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대요. 이 얘기는 가압류 인용하겠다는 말로 해석이 된다던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뭐 그렇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이 법원에서는 그 피보전 채권 그러니까 매니저가 박나래 씨에 대해서 형성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이 존재하는지 먼저 보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가압류 결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사 소송을 통해서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겠다 싶을 때 이 결정을 해주는데 그 앞서서 담보 제공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기 때문에 아마 보증보험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 담보 제공 명령을 했을 것이고요. 담보 제공 명령에 따라서 이 보증보험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렇죠. 등기부에 이제 기재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 주택의 구입비 그 낙찰가가 55억인데 지금 매니저들은 불과 이제 1억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가압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이걸 담보 가치를 고려했을 때 1억 채권 때문에 선순위 근저당을 지금 와서 하는 것은 글쎄 법적으로는 뭐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후순위에 들어오는 가압류 등을 막기 위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뒤에 또 가압류 들어올까 봐. 그렇죠. 뭐 추가적인 아마 뭐 박나래 씨 측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뭐 매니저들의 어떤 손해배상 채권 소송에 따른 가압류도 있지만 이후에 박나래 씨가 활동을 중단함으로써 발생되는 어떤 손해배상의 문제 이런 추가적인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순위 근저당을 급하게 잡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도 이제 시점이 2025년 12월 3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글쎄요, 법적으로는 뭐 다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추가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도덕적인 어떤 비난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안진영 기자님 단독 보도였습니다. 소속사가 이번 달 3일에 갑자기 49억 7천만 원. 이 소속사 대표는 박나래 씨 어머니고 그 딸의 집에다가 근저당 잡았다. 이게 왜 그랬느냐? 저도 궁금했거든요. 박나래 씨가 집을 사는데 49억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소속사의 자금 사정이 뭐 괜찮았다라고도 해석될 텐데요. 그런데 이번 사태의 출발점이 바로 임금 문제였다라는 유튜브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박나래 씨가 임금을 지급 안 한 적은 없는데 다 지급한 건 사실인데 하루 이틀 정도 계속해서 지연 지급한 케이스가 많았다. 그래서 그때마다 막내 매니저가 죄송한데 혹시 어제 월급날인데 오늘 들어올까요? 라는 카톡을 보낼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반복돼서 문제 제기를 하면은 아니 때 되면 주겠지. 맨날 월급 달라고 왜 카톡을 하느냐. 지금 당장 내가 너무나도 바쁘고 몸이 아픈 상황들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당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 상황도 좀 생각을 해달라. 이런 식의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안 기자님. 아니 집 사는데 뭐 소속사에서 50억도 척척 빌려주고 그랬다면서요. 그런데 임금 지연도 했다니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 때 되면 주겠지 저 말을 하는 얘기는요. 때가 됐는데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1인 기획사들이 많이 범하는 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소규모로 움직이다 보니까 격리 담당, 회계 담당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임금집이 하루 이틀 미뤄질 수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이 12월 25일 휴일이지 않습니까? 성탄절. 그렇죠. 근데 25일이 월급날인 회사가 많아요. 그 경우에는 오늘 24일 지급이 됩니다. 그 전날 주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하루라도 늦어지면은 지연 이자를 함께 줘야 되거든요. 근데 박나래 씨 전 매니저들이 이렇게 하루 이틀 아무리 받았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미뤄지면은 회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이 하루 이틀 지연된 거에 대한 지연 이자까지 제대로 주지 않았다면 이걸 나중에 문제 삼으면 그 역시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